우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6가지로 나눠 소설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념에 관한 견해입니다. 즉, 당연시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까에 발표하셨던 학우님께서 챗 GPT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정확성, 편향된 시스템 등인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질문들과 챗 GPT의 답변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판적, 결정적 사고력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념에 관한 견해에 대한 내용들이 저에게는 생각의 회로를 바꿔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주어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입니다. 저는 2주차 신문 스크랩 활동 때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은 독점보다 경쟁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더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책에서는 경쟁의 문제점을 꼬집고 독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저에겐 새로운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업은 독점이 좋고 소비자는 경쟁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자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업의 현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던 부분이라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저자의 과거처럼 저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책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꼬집어 미래가 불명확하다고 여기는 태도로 인해 절차가 실리보다 중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저를 꿰뚫어보는, 누구랑 다시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PPT에 나오는 4가지의 관점을 제시하며 저는 명확한 낙관주의에 대한 개선점을 파헤쳐서 서술하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장의 사랑과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12장은 저와 같이 어문계열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본 내용이라고 추측합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통역기술, 팝하거나 이런 번역 앱들이 대체될 직업의 대표적인 예시가 번역 통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가 배울 필요가 없겠다 미래에는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물론 당장은 필요하지만 이제 훗날에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학과다 보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나중에 필요 없어진다면 그러면 살짝 좀 그래서 이 과를 살려야 될까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기계는 수단이자 보안모듈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계와 인간과 기계의 각자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는 이를 통해서 제가 먼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명확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인상 깊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계획을 새롭게 수정한 계기가 되어 저에게는 네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번째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라는 장을 다들 기억하실까요? 이 장에서는 이 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솔직히 읽기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비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해도 날 때부터 통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겠지, 저 같은 통성한 사람들이 비밀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책에서 말하는
발견하지 못한 비밀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찾기도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제가 흔히 평소에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 하고 있는 활동을 좀 더 유익 있게 생각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왜라는 질문을 해가면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저 또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상 깊었고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피아 만들기라는 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 작년에 큰 규모 활동에서 팀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팀장으로서 처음 일을 일해보는 거라 부담감도 크고 어떻게 팀을 운영해 나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활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책에 나온 한 명당 한 가지의 책임입니다. 우선 제가 이끌어 나갈 팀의 업무를 특징별로 구분지어 하나의 업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바탕으로 각자 재능에 맞는 업무를 분배 후 팀원들은 각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려하던 책임감 회피나 충돌 등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온 방법과 과정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런지 해당 내용에 공감도 가장 많이 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비즈니스보다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저의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보아 인생에 적용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전과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 내용은 책 속 작당 공모자 모집이라는 문단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여야 하는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지원 동기를 항상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점이 저는 좀 귀찮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원 동기 기준 자체가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해내려면 제가 원하는 직업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고 이를 창작물로 가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나누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PPT에 나온 것처럼 간접 경험으로는 책을 활용해 분야를 정한 후 6개월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기업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바탕으로 지정된 날짜마다 기업 분석과 기업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비전에 맞는 성장물을 재가공해 현재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와 실행력입니다. 책에서는 나쁜 계획도 없는 계획보다 낫다고 합니다. 지금 무조건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계획이란 걸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계획이란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점점 살아가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되게 5년 단위로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5년을 기준으로 잡아 연도별, 분기별, 달, 주, 일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분기, 분기, 1년 단위로 성취율을 체크하고 분석, 세부 계획 구성, 계획 적합성 확인의 단계를 통해 커리어 플랜을 작성해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의 쫓기입니다. 기업의 월별 매출 목표, 분기별 실적 보고들을 그냥 보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미래의 행동 흐름을 예상하고 존속 가능성을 판단하여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저는 돈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다음 PPT에 나오는 4가지 방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날짜를 설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자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이렇듯 제가 설정한 3가지를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적용해서 변화를 이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